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새벽 5시 55분입니다. 연휴가 드디어 끝이 났네요. 그죠? 그러니까 추석 때는 여러분들 단타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많은 종목들이 1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줬었습니다만, 그저께였죠?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 100% 추가 에 대한 이슈로 지금 코인시장이 조금 아팠죠. 아파요. 그리고 아팠지만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눌림목 그리고 조정파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사점에 적중이 돼서 잘 맞아 떨어졌고 라고 생각을 하고 기분 좋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반대로 못하셨던 분들, 대응 관리를 못하셨던 분들, 과거에 익절을 하고 나오지 못했던 분들, 그리고 우리가 장기적인 전망에서 우리가 한번 노려보려고 했지만 거기서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하셨던 분들은 가슴이 아플 수도 있겠구나라는 또 다양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가고 있습니다. 항상 반복되는 이야기지만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단타는 단타답게 하셔야 한다는 점, 그죠? 그리고 단순한 예측은요, 틀렸을 때, 누구나 틀릴 수 있잖아요. 제가 적중이 아무리 좋아도 간혹가다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틀렸을 때 대응 방안을 마련해 놓으셔야 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실제로는 100에서 200분 정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혹자나 지나가시는 분이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시청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저희들은 먹고 삽니다. 네, 시청자 조회수, 관심으로 먹고 살아요. 그지만 듣기 싫은 소리, 귀찮은 소리,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또 어르신이 되고 자녀분들에게 잔소리를 하듯이 그런 것들을, 그럼 너는 그렇게 잘났느냐, 이런 삐뚤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 양반이 그래도 좀 우리들 걱정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그리고 이번에 있던 선물 부분엔 굉장히 많은 청산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교훈 삼아 우리가 다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투자를 하고 수익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죠. 네. 환율입니다. 환율은 1429원입니다만 아마 조금 더 오르겠죠. 그죠? 지금 주말이 갱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더 오르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올랐다가 이렇게 좀 조정이 다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제가 좀 환율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주장을 좀 많이 왔었고, 실제로 꽤나 많이 떨어졌었어요. 1400에서 1380원까지 꽤나 진정이 됐었고, 아마 더 위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도 떨어졌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가 미국과에 대한 무역 협상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좀 많죠. 그렇죠. 그리고 하물며 이번에 이제 한국을 공격하는 듯한 그런 스탠스가 느껴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한번 뇌피셜로 한번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실수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20년, 러시아의 소련의 붕괴처럼 이번에도 중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국을 타겟을 잡아서 공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이 과거에 돈을 좀 막아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투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렇고, 찌라시들도 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잘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다행히 외방 보유고는 조금 늘었더라고요. 한국의 기술력, 방산산업, 조선주, 미국이 원하는 기술을 우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줄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피레칭을 한번 쏴주고 전열이 진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치가 강력하다는 건 우리의 힘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대한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고 했죠. 인구수가 워낙 출산율이 안 좋기 때문에. 하지만 부자는 3대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경쟁력은 2030년 정도까지는, 30년 초중반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까지 코스피 5천을 운 좋으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환율도 아마 변동성이 좀 생기겠죠, 그죠? 순간적으로 5.7을 쳤다가 좀 빠졌다가 올라갈까, 빠졌다가 올라갈지 어떻게 흔들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트럼프가 좀 지랄을 해놔가지고 유가는 좀 다시 다행스럽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생산을 많이 하라고 지금 압박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도 순간적으로 좀 조정을 주었고, 조정 줄만 했죠, 그죠?
왜냐면 S&P 측면에서 그리고 금값이 먼저 시그널을 좀 줬어요. 우리가 어디 갔냐? 골드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금이 보통은 증시를 좀 선반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좀 떨어졌을 때 우리가 이런 구간들 생각을 해보고 그죠? 생각을 해보고 아마 증시가 좀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증시 부분도 숏 포지션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리고 이 구간의 생각을 잘 보시면 엔딩 다이고날 같은 유사한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락 다이버스까지 깔끔하게 등장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 음봉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숏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렸었거든요. 그 숏이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 한 200포인트. 근데 200포인트가 상당히 크죠. 그죠? 그래서 아마 내일은 살짝 좀 줬다가 반등을 좀 줘서 600포인트 정도까지는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두고 봐야겠죠. 그죠?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어찌됐건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선물 같은 거, 해외 선물 이런 것들을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진, 비트코인 마진 같은 거 함부로 건드리시면 안 돼요. 특히 일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2배 롱도 다 뚝배기 맞을 정도로 많이 빠져버렸어요. 2배 롱도. 2배 롱이면 상당히 어쨌든 선물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저배율 스치는 거거든요. 2배 롱도 상당히 뚝배기가 다 맞아 떠서 다 마진 코인 나는 것처럼 역대 코로나 때보다도 더 많이 지금 청산금이 생겼습니다. 청산금 뭐 70 몇 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은 청산금이 생겼다라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 그 청산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래소로 갔겠죠. 그죠? 거래소가 먹는 거니까. 그죠? 청산당은 거래소가 갔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뭐 울고 빨고 하는 유튜버들의 레퍼럴 통장으로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그죠? 어떠한 코인들을 만들어서 새롭게 코인을 만들어서 또 돈을 벌어 나가려고 하겠죠. 왜? 이게 돈 넣고 돈 먹는 야바이 시장이니까. 알트코인들은 상당수가 거의 다 야바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그 야바이를 우리가 보일 때 이게 속일 수 없는 야바이거든. 증거가 보이니까 막 그냥 무조건 지는 게임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야바이 답이 보일 때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 잡아서 먹고 빠지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리고 더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일부는 관리를 해두자. 이게 저희들이 모토 아닙니까? 그래서 대응이 더 중요하다. 뭐 떨어진 거 맞춰주면 뭐합니까? 그죠? 이번에 비트코인 타점도 맞춰드리면 뭐합니까? 맞춰도 그걸 수익 실현을 못하는데. 그리고 내가 팔고 남들이 더 벌면 그것에 대해 배 아파서 팔지 말걸. 과거에 당해서 후회하면서 과거의 망령이 되어버리시는데.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자, 아무튼 뭐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코스피도 뭐 괜찮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아마 한국 증시는 오늘 좀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네. 뭐 지금 전반적 흐름 봤을 때 폭락까지는 아닐 것 같고 아마 쿵 하면서 흔들리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요 도미넌스 정리 먼저 보이겠습니다. 도미넌스에서 60% 살짝 넘어가는 부분이 이때 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순간적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63%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찬스죠. 이런 게 찬스예요. 그죠? 그런데 그리고 여러분들께 원화로도 말씀드렸던 구간 1억 6,800만원 언더 그리고 살짝 슈팅할 수 있을 거다. 여기가 타점이 될 거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대한 이런 이 아래쪽이 타점이 된다. 이걸 잡으시면 되죠. 심플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는 거 예상하는 거는 뭐 몰라요. 어쨌든 고평가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치? 떨어질 거다. 오케이. 뭐 어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원화로는 이렇지 원화의 가치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서 달러로서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재밌는 부분이 여기 또 볼까요? 여기가 요건 됐고 여기서 달러는 요 정도 빠졌어요. 그죠? 좀 크게 넘어가지 못하면서 달러의 흐름상 우리가 엔딩 다이고날에 대한 부분들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큰 커다란 엔딩 다이고날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이 상승으로 인해서 여기 구간에 대한 신뢰성이 좀 높아졌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메인으로 기다릴 거다. 역시나 한숨은 그럴 겁니다. 하지만 이 반등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소액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이에요. 제가 코인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코인에 대해서 시들어 어느 정도 지금은 투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조금이나마 정상을 정리하면서 제가 쥐어 짜가지고 아껴가지고 넣어왔어요.
여담이지만 이제는 총각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다 보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 돈을 함부로 굴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후회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저대로 조용히 그냥 정말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 볼 생각이에요. 여러분들도 조심스럽게 꾸준히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자, 돌아와서 일단 요 구간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서 우리가 또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가 크게 증가를 했잖아요. 이런 타이밍을 노릴 수 있는 타점이 되긴 합니다. 그죠? 타점 이런 구간들. 하지만 너무 강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좀 무서우셨을 거고 저도 좀 무서워서 여러분들 제가 새벽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제 공방 친구분들에게 회원분들에게 사세요라는 말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좀 수위가 좀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일단 기다려 봅시다. 일단 기다려보자. 하지만 기다립시다. 주의를 보고 결정합시다. 이렇게 정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챙겨 드렸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제가 못 봤네요. 그래서 일단 조정이 좀 나왔고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정말 살짝 올라가면서 그죠? 다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변경성이 생기겠죠. 그죠? 그럼 요 구간에서는 단타를 한번 살짝 또 들어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요 구간에서 방향성 결정을 할 때는 여기서는 또 승부, 손절을 잡은 승부를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구간들에서 노렸다. 뭐 소액이다도 좋습니다. 가볍게 노리셨다면 지금은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정리라는 것은 전액 매도가 아니라 상당량 정리, 일부 정리 정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은 더더욱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왜? 다 먹으려고 하면 체한다 그랬어요. 가볍게 계속 우리가 조금 부족한 듯이 계속 꾸준히 드셔야 됩니다.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셔야만 해요. 자, 비트코인도 어쨌든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은 지금 흐름으로서는 그냥 쏘쏘합니다. 쏘쏘한 부분이고 여기서 알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또 4시간상 일목균형표 기준선에 대한 저항대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이죠. 그래서 지금 38.2, 0.5네요. 0.5에 대한 되돌림에 지금 얼추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61.8까지 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여기를 보게 되면 보통은 저항을 살짝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들어 올리던지 이게 제가 원하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렇죠? 아니면 한번 이렇게 슈팅을 주었다가 다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지던지 그렇게 되겠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중에서 어디로 갈지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포인트에서 승부를 볼 거냐라는 그 부분이거든요. 상승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 떨어지는 쪽에서 승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상승하게 되면 이 한쌤은 여기에 쇼 포지션을 노리러 들어갈 겁니다. 이번에는 많이는 안 들어가더라도요. 저는 돈이 많이 없어서 많이 못하지만 한 1, 20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들기는 잘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놀려볼 수 좋은 타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떨어지게 되면 여기는 좀 매수로서 이런 패턴을 보여주게 되면 요 반등이 나왔으니까 또 여기도 매력적인 또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 기다렸던 자리이기도 하고 그죠? 이 자리는 이제 알트코인을 노리는 자리가 될 것이고 여기는 비트코인이 슈퍼시션을 노리는 자리가 될 것이고 흐름이 그치? 올라갔다고 바로 치는 게 아니라 꺾이는 거 보면서 이렇게 탁 치는 거 보면 여기서 때리는 거예요. 그래야 손절가가 잡히거든. 이해되시죠? 어떤 말인지. 그죠? 그래서 양방향에 대한 시나리오 한번 언급을 드려봤고요. 자, 아무튼 비트코인 입장에서도 원화 입장에서도 좀 반등이 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더리움 입장에서도 눌림목을 좀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생각을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들이 상당히 지금 반등을 좀 강추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제가 원화로서는 여기를 좀 기다리자 그랬는데 520만원 근데 지금 달러가 약간 윗자리에서 반등을 주었더라고요. 달러는 이미 확인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환율이 지금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더리움 클래식이네. 죄송합니다. 네. 그죠? 이 안을 확인을 했더라고요 벌써.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자리도 확인됐어요. 지금 그래서 520만 원이 좀 무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어쨌든 근데 비트코인 관점에서 같이 생각을 하면 여기서 꿀렁꿀렁 하다가 이렇게 갔을 때가 되게 예쁜 그림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상승하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나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그림을 좀 메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유리한 포인트를 좀 기다려 보자는 거지. 그냥 가는 거 굳이 살 필요는 없잖아. 이미 어느 정도 들고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그쵸? 네. 멘트는 강력하네요.
오늘에서 반등이 좀 회복되고 있는 부분이고, 뭐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그래서 이 중에 누군가는 또 다음 주기에 또 상승을 보여주겠지. 그게 누굴런지는 죄송합니다. 네, 꼼꼼히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볼타도 무너졌어요. 이번에는 뭐 어쩔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 쪽에서는 거래가 좀 많이 적은 부분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비트 한국 사람들 지금 볼타를 매매하지 않는다. 들고 존버하는 건지 손절도 안 나오고 그래요. 지금 기분이 나빠. 손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가 바이낸스 측에서는 상당히 많은 손절 물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죠? 요것들은 좋은 거죠. 항상 뭐 떨어지다가 거래가 터진 그거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괜찮죠. 하지만 쭉 이렇게 올라가기보다는 보통 이게 나오면 뭐가 나와요? 브레이크 나오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베스트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제는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기다릴 또 500원대 아래로 빠져줬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 현물 바이낸스도 지금 더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보다 더 많은 거래량. 그래서 지금 요 자리인데, 비트 측에서는 크게 보여지진 않아요. 비트 측에서는 보여주지도 않고, 지금 현물 시장 역시나 안타깝게도 선물 시장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이 놀이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희망적인 신호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잊어버리고 한 5년 지나가 보십시오.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이번 눌림목에 이제 한번 떨어질 때 잡지를 못했어요. 떨어질 때 잡지 못해서 이제 눌림목에 전목도 몇 개 찾아가지고 한번 소액 한번 들어가 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유가 된다면 계속 모아갈 것이고, 여유가 안 된다면 또 끄집어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씀씀이 지금 정말 빠듯하게 살고 있는데 참 씀씀이가 많아지네요. 아무튼 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폭락 두들겨 맞지 마시고, 소나기는 그냥 가볍게 좀 피해 있다가, 그죠? 다 먹으려 하지 마시고 조금씩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하방을 좀 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방을 좀 더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좀 더 매력적인 흐름이에요. 안타깝게도 이게 더 매력적인 흐름이고, 바로 가서 봉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다음번에는 이거보다 더 크게 빠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는 좀 옆으로 좀 기어가다가 이렇게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패턴에 대해서는. 그래서 나중에 또 유리한 타이밍들 오면 그 타점 언급 드리겠습니다. 항상 요수 타점 잘 잡으셨으면 이절 관리 잘 해주시고, 로스컷 세팅 해두시고, 그렇게 안전하게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